원소하고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겁니다. 원소, 부분집합. 헷갈리지 말자 이거죠. 해보면 이런 애들 원소 책이네요. 원소죠. 이렇게 원소가 있는 것은 이 안에 있으면 원소고, 지금 조심해야 있어요. 지금 가로 안에 안 보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원소입니다, 현재. 6개가 원소니까 원소가 붙은 애들은 이 안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으면 맞는 말이고, 생긴 놈이 없으면 틀렸단 말이죠. 알겠죠? 일단은 1은 있네요. 중괄호 1은 있어요. 집합 1같이 생겼긴 했는데 중괄호 1. 중괄호 1, 2는 없네요. 없는데 있다고 했죠. 뭐야, 파이는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두 번째는 포함한다죠. 포함한다, 안 한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와서, 원소가 한 마리만 가져오든 두 마리 가져오든 관계없이 중괄호를 씌워서 집합을 만들고 포함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거꾸로 말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무조건 된다고 했죠?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원소인데요? 부분집합도 되고 원소도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이 기호는 예일 수도 있고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는 1, 2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얘도 리을도 되고, 얘는 1만 있으면 되겠죠. 이 안에 있네요. 얘도 되고요. 얘는 누가 있어야 돼? 띄고 얘가 원소로 있어야 되겠죠. 원소로 있네요. 있는데 없다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뭐 ABC 포함관계를 말하시오. A는 1, 3, B는 뭡니까? 풀면 빼면 3이네요. B는 3. C는 2보다 작은 소수 2네요. 포함관계는 뭐야? 2보다 작은 소수? 2보다 작은 소수? 아, 예, 죄송합니다. 2보다 작은 소수는 없네요.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없어요. 그럼 얘는 공이네요. 공이니까 지금 A는 1, 3, B는 3이니까 B가 A에 포함된다. 물론 보통 우리가 포함된다 쓸 때 얘를 자리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은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부동식 하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쓰는 연습 계속.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집합은 다 되는 거죠. 공집합은 여기다 붙이면 공집합이 C니까 C는 여기다 붙이면 한꺼번에 게임이 끝나겠네요. C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니까 C는 A에 들어간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안 했지만. 다음은 오늘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연산이라고 하죠. 집합도 그러한 연산이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집합의 연산 첫 번째 두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 A, B,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씁니다. A와 B의 합집합, A와 B의 교집합. A와 B는 아니고 A의 여집합, A와 B의 차집합 이렇게 말합니다. A와 B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은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문장 A와 B의 차집합,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A, B의 합집합 이렇게 말해요. A 더하기 A 합 B 이렇게 있습니다. 더하기 아니에요. 이 합은 더하기 아닙니다. 자, 합집합은 이렇게 기호로 쓰고 그림부터 벤다이그램부터 그려줄게요. 벤다이그램 그려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일단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너무 그래.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A 합 B,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A 합 B 또는 A 컵 B 컵 있잖아. 컵 우리 물 먹는 컵 있죠? 물 먹는 컵 쓰는 데 따라서 A 컵 B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A 합 B로 읽겠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을 A 합 B. 얘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원소가 누구냐? 조건제식 보고 설명할 건데 원소가 누구냐? 원소는 A의 원소, X는 B의 원소, 연결사는 또는입니다. 연결사는 또는, 영어로 or 말 쓰겠죠? 무슨 뜻이야? 얘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 A와 B의 원소, A나 B의 원소 둘 중에 하나만 들면 된다 이런 말 되겠죠? 어디를 말하는지는 알겠죠? 둘을 합쳐 부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를 지워버릴게요. 이제 지우고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A 합 B. 다음은 교집합. 펜다이그램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교 B라고 읽고 A와 B의 교집합 또 컵하고 뒤집어졌다 해서 A 캡 B라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모잘 캡 B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X가 A의 원소, B의 원소, 연결사는 그리고 또는 이고 또는 콤마 또는 and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콤마를 그냥 제일 간단해서 콤마를 제일 많이 씁니다. 콤마는 그리고란 뜻이야. 뭐 이것도 많이 써줍니다. 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또는 많이 쓰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또는 or를 많이 하게 됩니다. or은 많이 쓰는데 and는 안 써. or를 많이 쓰는데 and는 그냥 콤마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콤마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얘는 또는을 많이 쓴다 이런 말이에요. or 쓰기도 하고요.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또는 or, 콤마 이거. 콤마가 간단하니까 이거 안 쓰고 굳이 안 쓰고 콤마를 많이 찍겠죠.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A의 원소이고 그리고 또 B의 원소가 돼야 돼.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소라는 말은 A와 B가 서로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소는 A와 B가 서로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떨 때 이 서로소라고 말을 하냐면 벤다이그램부터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기분 알겠나요? 그 전하고 약간 다르죠? 사실 기본 벤다이그램이 우리 벤다이그램 선생님 지금 3개 그리는 3개 종류가 있었죠 지금까지.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가운데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가 없으면 이렇게 포함되는 그래프가 벤다이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 세 종류. 하나 더 있긴 한데 A와 B가 똑같은 것까지 있는데 기본 그림 그려놓고 벤다이그램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렸다 해서 A와 B의 교집합은 0일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소다고 말한다.
여집합. 여집합. 여기서 여자는 남을 여자야. 남는 거 다 집합. 남는 거 다 이런 말이고. 자,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남는 거 다. 차집합도 설명하긴 해야 될 건데 여집합을 말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뭘 말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전체 집합을 우리는 U로 씁니다. 유니버설 세트인가 그래요. 세트는 집합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여집합이라는 것은 남으려면 전체가 있어야 남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남는 부분이 있겠지. 피자 한 판을 먹는데 피자 한 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남는 게 있겠지. 내가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전체를 이렇게 직사각형 많이 그리는 거고 안에 들어가는 애를 원이나 타원으로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A여는 어디가 A여냐면 이 부분이 A여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위첨자 AC A의 여집합 이렇게 읽고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의 여집합은 X가 U에는 있는데 A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A여란 말은 U에는 전체 안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 거. A 여집합 AC 이렇게 작성을 하고 차집합이 좀 내용이 있습니다. 차집합 A와 B의 차집합 A, B A와 B 차집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A 빼기 B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A 빼기 B, A와 B의 차집합이 정확한 표현이야. 하지만 그냥 A 빼기 B로 읽어버립니다. 는 X가 왜 빼기를 잘 안 읽냐면 우리가 아는 빼기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빼기 집합의 연산은 빼기가 없어. 묶음에서 묶음을 빼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X가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이런 뜻입니다. 원소가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어야 돼.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로는 A만 이렇게 말합니다. A만 B만 A, B 둘 다 있는 거 합집합 A 밖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A 빼기 B라는 N을 엄밀히 따지니까 A에서 B를 빼라 했는데 의문시 되는 부분이 좀 있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아니 이 부분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A 빼기 B는 A에서 실제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겁니다. A 교 B를 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야. A 합 B에서 B를 뺐다고로 말할 수도 있어요. 전체에서 A하고 B를 합쳐가지고 B를 뺐다고 쓸 수 있죠. 벤 다이어그램하고 연결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빼기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빼기도 해요. 이 A에서 B 뺐는데 B에서 A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교집합을 집합의 연산적인 부분으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A 교 B의 이어집합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한번 빨리 해볼게요. 빨리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네? A와 B의 여집합. A 색칠했습니다. A 색칠했어요? 그 다음에 B여를 색칠할 거야. B여는 B 빼고 다. B 빼고 다. B 빼고 다. 색칠했어요? B 빼고 다. B 빼고 다 색칠하다 보니까 교집합은 공통 부분은 여기죠. 여기. 맞나요? 그래서 색칠하다 보면 와플 모양이 이렇게 한 번 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와플 모양이 되는 게 공통 부분이야. 알겠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A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A여를 전체에서 A를 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A여는 A 빼고 남는 부분을 U 빼기 A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우리가 연산을 배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그다음 차집합 요거에 대한 얘기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연산에 대한 성질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은 빠르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는 게 빨라요.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야 돼. 머릿속에. 아 이렇게 식으면 되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야지 집합 문제를 좀 빨리 풉니다. 그래서 집합 문제의 너희들은 처음에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집합 문제 거의 한 50%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지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안 그려지면 힘들고 그려지면 쉬워. 알겠죠? 자, 연산합니다. 연산. 집합의 연산. 연산의 성질입니다. 연산의 성질. 자, A랑 A 교 B랑 비교를 해볼게요. A랑 A교 B를 비교해보니까 바로 위에서 비교해볼까요? A는 여기 있죠? A는 여기 있죠? A교 B는 여기 있죠?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포함 관계 형성되겠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애는 A 합 B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여기 있죠? A 합 B는 전체니까 A가 A 합 B에 포함이 되겠죠? 교집합은 A가 안고 있고 A는 합집합 안에 들어가고 이건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A는 전체로 들어갑니까? A는 전체로 들어가죠? A여는 전체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전체는 다 포용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것도 지금 다 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다음은 그러면 A랑 A여를 교집합은 A랑 A 남는 부분은 공통 부분은 없죠. 공집합이 되겠죠. A랑 A여를 합쳤어. A랑 A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네 번째, A 여의 여는 A가 되겠네요. A 여의 여. A가 아닌 게 아니야. A가 A 빼고 나머지에 다시 나머지인 게 A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공의 이어는 뭡니까? 공이요. 공집합, 이어집합은 전체가 되겠죠. 전체 이어집합은 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뭘 해볼까? A랑 공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A가 되나요? A가 아니라 뭡니까? 공이 되겠죠. 공. 생각하면서 적어야 돼요. A랑 공하고 교집합은 공이 되겠지. A랑 전체하고 교집합은 A가 되겠죠. A랑 공이랑 합집합은 A가 되겠죠. A랑 전체하고 합집합은 전체가 되겠죠. 이 정도는 당연한 말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예제 1번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색칠 해가지고 아직은 뭐든지 모르겠으면 색칠 해가지고 공통 부분 찾고, 그렇지? 쌤이 여기서 교집합, 합집합은 너희들이 한번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와플된 것은 공통 부분, 한 번이나 치는 것은 합집합. 됐어요? A에서 B를 빼라는 것은 겹친 부분을 빼라 이 말이고 이 부분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색칠해서 지금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풀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3번으로 갈게요. 연산의 같은 표현 이런 말을 했는데 실은 연산의 같은 표현이보다는 A가 B에 포함됐다는 상황을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어야 해서 연산에 대한 성질, 연산을 봤을 때 이 연산은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A가 B에 지금 포함되는 상황이고 얘는 자 생각해 볼게요. A 교 B는 얼마입니까? 뭡니까? 현재 A입니까? A교 B는 A입니까 지금? A교 B는 A잖아 지금. 그러니까 A가 포함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이해됐습니까? A 합 B는 B입니까? A랑 B를 합쳤더니 B가 되는 상황은 A가 B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합쳤는데 B가 됐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어. 두 개 합치면 이 부분이잖아 원래. 근데 이 부분이 B가 됐다는 부분은 여기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가 없다는 것을 벤다이어그램 다시 그려라. 그럼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있다 그리지 말고 그냥 여기다 가운데다 그린 겁니다. 이 기본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여기가 없으니 여기다가 안쪽에다 그려라. 그러면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라고. 이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A에서 B를 빼게 되면 A에서 B를 빼게 되면 모두 다 빼버렸지. 공이 되는 상황이 포함관계다. 아까 A 빼기 B하고 똑같은 말이 뭐였어? A 빼기 B, A 교 B의 이어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자, 이 말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A 여하고 B 여 사이의 관계가 될까요? 리버스네. 리버스지? 리버스 맞냐? 뒤집이다? A가 B에 포함되는데 우리는 뒤집을 거야 전체로. A 남는 거와 B 남는 거로. B 남는 거는 여기겠죠. B 빼고 나머지 A 빼고 나머지는 여기겠죠. 역전이 돼버렸네. 그럴 거잖아. 전체에서 반대가 됐으니까 포함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A가 B에 포함됐다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에 대한 식을 계속 적는 중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 식은 조금 어려운 식이니까 일단 적어 놓기만 하고, 이게 뭐지? 하는 거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붙인 이유가 있어요? A여 합 B는 U가 된 겁니다. 펜타그램 생각하면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여는 여기 밖에 여기에 요거랑 B 요 부분 합치면 당연히 U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 두 개의 식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무슨 연결고리냐? A가 A여가 됐죠. B여가 B가 됐죠. 공이 U가 됐고 교집합이 합집합이 됐어요. 모든 식이 약간 다 뒤집었다는 소리예요. 뒤집어졌어. 이게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좀 배우지 않았지만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A교 B가 공이다. A교 B가 공이다는 말은 아까 본 적 있네요. A교 B가 공이다는 말은 서로소란 말이네요. 이렇게 서로소. A하고 B가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연산을 봤을 때, 이거 똑같은 말인지 똑같은 말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식을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A에서 B를 뺐더니 변화가 없네. 그러지? 근데 A는 어디에 있어? A는 B 밖에 있죠? A가 B 여집합에 포함이 되네요. 똑같은 말로 B가 A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물론 위의 식도 그냥 B에서 A 빼도 관계는 없겠죠? A에서 B를 빼면 A가 된다. B에서 A 빼면 B가 된다.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에 대한 것은 뭐 내용 별로 없네요. 오케이. 일단은 뭐 넘어갈게요. 교환법칙. 연산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연산은 아닌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교환법칙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은 뭐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이런 것이 교환법칙이죠. 마찬가지로 A 교 B는 B 교 A랑 같고 A 합 B는 B 합 A랑 같습니다. A 빼기 B하고 B 빼기 A는 다릅니다. 다음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순서를 좀 바꾸는 겁니다. A 연산 B 연산 C를 하는데 앞에 거를 먼저 할 거냐 A 연산 B 연산 C를 할 건데 뒤에 거부터 할 거냐 A 합 B 합 C를 할 때 앞에 거부터 할 거냐 A 합 B 합 C를 할 때 뒤에 거부터 할 거냐 교집합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 말이고. 자, 분배법칙.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분배법칙과 거의 똑같은데 좀 연산만 조심하면 되는데 A 교 B 합 C입니다. 분배법칙은 이렇게 분배법칙 우리가 식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곱하기였고 여기가 더하기였죠. 우리 어떻게 썼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적었죠. 맞나요? A 곱하기 B 쓰고 A 곱하기 C 쓰고 더하기 썼단 말이에요. 뭐 분배로 잘 생각해야 돼요. A랑 B랑 교집합하고 A랑 C랑 교집합하고 두 개를 합쳤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집합에서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 합 B 교 C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제 얘는 기호만 좀 순서가 바뀌는 거지. A랑 B랑 합하고 A랑 C랑 합해가지고 교집합을 하자 이거예요. AB, AC, A 합 B, A 합 C 교집합을 하자. 분배법칙 이해됩니까? 됐어요? 얘는 분배법칙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됐어요? 다음은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 드모르간 법칙은 이런 거네요. A 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간다. A 합 B의 여집합은 A여 B여 교로 간다고. 무슨 느낌인지만 알면 되겠죠. 뒤집혔다 이런 거야. 뒤집혔어. 여는 부정 이런 뜻이야. 부정 여집합 남는 집합. 됐어요? 실제로는 연습할 때는 이것이 진짜 맞는지 벤다이그램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요.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를 그려야 돼요.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를 그려야 돼요. 그거까지 한번 퇴근하세요. 퇴근하는 거? U, A, B. 자,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요? 위에 거. A교 B의 여는 A교 B, A교 B를 빼고 나머지. 맞나요? 그렇잖아요. 위에 거는. 그래서 위에 거는 왼쪽 거예요? 왼쪽 거 A교 B를 빼놓고 나머지는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A교 B 빼놓고 나머지다. 여집하고 남는 거 다야. 리버스 하면 돼. 하얀색, 검정색, 검정색, 하얀색 되고 이런 거야. A여는 이쪽은 A여는 A 빼고 나머지. A 빼고 나머지. 랑 B는 B 빼고 나머지. B 빼고 나머지를 다 합했더니 합쳐라 했으니까 똑같아진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대칭 차집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 이름만 적어놓고 할게요. 식 이름만.
대칭 차집합은 A 연산 B 기호는 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동그라미 되어 있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A 빼기 B B 빼기 A를 합쳐놓은 겁니다. 뭐야 뭔 소리일까 봤더니 A B A 연산 B는 A 빼기 B는 여기고 B 빼기 A는 여기다. 아하 대칭적으로 차집합인데 대칭적으로 있다. 대칭 차집합이다 이거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많이 그냥 이런 그림을 이렇게 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굳이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실무하게 설명을 하겠고 이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번 해야 되는 거 먼저 될 것 같아요. 원소이겠습니다. 집합은 이제는 집합 저번간에 이제 부분집합 만들어봤는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A가 7개고 B가 6개고 그 집합이 3개면 합집합 몇 개냐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그냥 그림 그려보면 그냥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3개래. A는 7개니까 얘가 4개, B는 6개니까 얘가 3개. 합하면 10개.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밴드의 그림 안에가 이 위치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금 우리는 이 위치가 어디를 말하고 있고 이 위치가 어디를 말하고 있고 이 위치가 어디를 말하고 있다라만 생각하면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영역마다 위치적인 특징이 있고 이름이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단지 A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가 A니까 아직 보니까 2개로 쪼개졌잖아 A가. 그냥 그래서 7 쓰면 안 돼 아직은. 그래서 보통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만 합니다 아직은. 알겠나요? 그래서 이 각각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이 지금 요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자 원소의 개수 썼을 때 우리가 기억납니까? N, A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은 첫 번째는 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자는 거야? N, A 합 B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N, A 합 B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하는 방법은 문제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N, A 더하기 N, B 이게 여기 합집합의 개수를 셀 때 A의 개수를 셌습니다. 더하기 B의 개수를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몇 번 셌어? 2번 셌다 이거죠. 빼기 N A교 B를 해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얘네들이 자리를만 바꿉니다. 요놈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N A 합 B에서 N A 교 B를 뺐더니 더했더니 N A랑 N B의 합과 같았다. 합집합 교집합 더하면 A랑 B 더하면 오 그러구나. 똑같은 식인데. 그리고 N A 교 B만 남겨놓고 합을 넘기면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합 B로도 식을 쓸 수 있구나. 교집합은 A하고 B를 더해서 합을 뺐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3개짜리. A, B, 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애는 어디를 말하냐면 N, A, 합, B, 합, C를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잘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N 좁습니다. 2줄, 3줄 쓸 거야.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이렇게 해서
구하면 나올 줄 알았더니 A, B, C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네. 그렇지? 그럼 겹치는 룰을 제거시켜야 되겠네. 겹치는 룰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겹치는 횟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A 셌습니다. 이건 횟수야. B 하나. C 셉니다. C 하나. 오라. 지금 얘네들은 한 번씩 써주고 얘는 두 번씩 써주고 얘는 세 번 써주는구나 이거지. 그럼 이렇게 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얘네들은 한 번씩만 세달라고 했으니인데 어떤 애들은 두 번씩 셌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씩 센 애들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빼기 N A교 B 빼기 N A교 C 빼기 N B교 C를 뺍니다. 자, 빼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어떤 색으로 빼볼까요? 지금 검정색으로 한번 빼볼게요. 뺄 거야? 보면서 해야 돼. A교 B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A교 B. A교 B에서 하나를 뺐어요. 맞나요? A교 C에서 하나를 뺐어요. A교 C에서 하나를 뺐어요. 이렇게. B교 C에서 하나를 그만하자고 하는 거지? 그만하자고 해요? B교 C에서 하나를 뺐어요. 빼다 보니까 지워버릴까? 지워버릴게요. 빼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센 줄 알았더니 이 부분은 아예 안 세버렸네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더하기 N A 교 B 교 C는 한 번은 세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를 알면 나머지 문제 풀이는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하는 문제만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이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U A B 개수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풀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는 여기 안에 들어있죠. 전체 안에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수면 안 돼요. 그냥 옆에다 해서 가로 열고 30 쓰면 됩니다. A는 30. 표집합은 8. 표집합은 확실하죠. 여기 한 자리밖에 없죠. 여기 일단은 써.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데 어딘가 봤더니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A 합 B의 여집합 바꿀 수 있겠나요? 이 쉬운 걸로 바꾸면 돼. A 합 B 여집합 어디야? 합집합 빼고 나머지 여기를 말하고 있죠. 나머지가 17개나 들었어. 요가 17개나 들었대. 17개가 들었대. 그러면 우리는 NA 더하기 NB 아까 쓴 적이 있네. NA 더하기 NB는 NA 합 B하고 더하기 NA교 B하고를 더하면 된다고 했죠. 공식을 외우면 이렇게 쓰고 못 외웠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A 합 B는 얘가 17이니까 전체가 13개, 교집합은 8개 해서 답은 21개 넘어갈 수가 있다. 이 공식 다 외워야 되나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몇 개야? 여기가 13개죠. 여기가 13개. 여기가 A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하고 더하기 B는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는 얼마야? 13개 중에 5개가 되네. 얘가 합쳐서 13개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더하면 이 부분에 이 부분 더하면 5개죠. 그러면 NA는 더하기 NB는 NA는 A 더하기 8 NB는 B 더하기 8은 A 더하기 B 더하기 16 그래서 21, 2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굳이 10을 안 써도 숫자 보면 그냥 답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고 우리는 흥준이는 잘 놀다 오고 여기까지 2단원까지는 뭐 가기 전에 풀어놓고 가는 게 좋겠지. 알겠어? 내일 풀어올래 그냥? 와서 좀 공부 좀 할래? 지금 몇 시에 올래? 4시 이후로는 괜찮아. 6시에 와도 되고 4시에 와도 돼. 6시에 올래 6시? 6시 와서 오늘 했던 거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피드백 갖고 가야 마음 편하게 놀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우리 숙제는 절반만 내릴게요. 두 번 있으니까 5 18번이에요. 10번까지 내주겠습니다. 10번까지? 너는 10분이 아니지. 너는 10분이 아니지. 아이가 10번 하고 마지막까지는 다음 주 숙제 내릴 거예요. 선생님, 다음 시간 인터뷰로 시험 봐요. 뭐예요? 봅니다 이제.